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개의 원 C1, C2, C3, C4가 서로 매접하고 있고 두 원의 접점을 A라고 하자. 원 C3를 움직이는 점 P와 C4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AP 플러스 AQ의 최대값을 구하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1과 C2에 접하는 점,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인 원이라고 했나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닿은지 외접한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C3를 움직이는 점을 P, C4를 움직이는 점 Q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AP 벡터, AQ 벡터의 크기가 절대값이 그렇죠. AP 벡터, AQ 벡터 이렇게 되는 크기죠. 벡터의 크기, AP 벡터 플러스 A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게 시점이 일치됐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AP 벡터, AQ 벡터 이 벡터의 크기가 언제 제일 크겠는가? 이 PQ가 움직이면서 돌을 때 언제 될까? 이게 과연 상상이 잘 되겠습니까? 좀 많이 찌그러졌네요. 옆에서 보면 이게 평행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위로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좀 달라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려야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가야 되고 이렇게 좀 더 나가야 되고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벡터의 크기가 제일 크게 될 때를 찾는 것은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주어진 게 원이 맞붙어 있다는 조건이니까 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AP 벡터 플러스 AQ 벡터를 찾아보자.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시점을 바꾸어서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플러스 이제 OQ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든지 이런 시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O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적당히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OP 벡터 그리고 OQ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정리가 되고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그렇게 몰라요. 방법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뜻 그렇게 쉽게 떠오르는 방법은 아니고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 방법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고정점이고요. A가 이제 시점으로 고정점이고 얘가 동점이니까 얘네들이 움직였을 때 합벡터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 합벡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동점일 때 이거를. 그러면 어딘가 고정시켜 놓고 움직였을 때 이 합벡터가 제일 크게 될 때가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합벡터가 언제 크게 해야 됩니까? 제일 크게 될 때? 언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질 때?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죠? 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더 짧아지죠. 합벡터. 그러니까 이 각이 저 작을 때예요. 작을 때. 이 길이가 길어지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2배의 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뭐 원위에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원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만약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요 점이 여기 오고 요 점이 여기 오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제일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벡터니까 시점이 일치되는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죠. 벡터니까 합벡터니까 이 각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벡터의 크기니까 이 합벡터니까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의 합벡터라면 요 벡터의 길이가 점점 각이 커지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각이 점점 작아질 때가 제일 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AP 벡터하고 AQ 벡터 점점 각이 작아져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상태로는 못 찾죠. 잘 위치가 이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 원의 중심이 이제 O1, O2, O3, C3가 여기 있으니까 O4 이렇게 O4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요게 1, 1, 1, 1, 1, 1, 1, 그러니까 마름모가 돼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게 어디 뭐 쓰임새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P 벡터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봐. P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AP 벡터인 이제 이렇게 합벡터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합벡터를 쓰자면 붉은색으로 해볼까요? 이 원의 중심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AP 벡터는 AO3 벡터 그리고 AP 벡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쪽 벡터도 마찬가지죠. Q 벡터는 것은 O 벡터를 이제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간다면 A54 벡터하고 O4, O4 그리고 Q 벡터로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 있는 벡터로 나눠서 쓴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P 벡터 플러스 AQ 벡터는 이제 원의 중심으로 쓴다면 AP 벡터 대신에는 A53 그렇죠. A53 그리고 플러스 O3 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AQ 벡터라는 것은 A54 벡터 플러스 O4 그리고 Q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은 A53 벡터 플러스 A54 벡터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A53, A54는. A53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A54 벡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계산해 줍니다. 53P 벡터 플러스 54Q 벡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 이쪽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A53, A54 벡터. A53, A54 벡터는 이제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가 고정이고 여기가 고정이니까 이 벡터는 자 이렇게 된 벡터, 이렇게 벡터에 된 크기만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행사변형법에서 이렇게 된 요 길이 바로 요 53과 54의 중점까지의 길이의 2배가 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벡터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2죠. 그러니까 요 벡터의 크기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벡터의 크기는 4구나. 그러면 요 벡터의 크기가 이제 최대가 될 때를 생각해 주면 두 벡터의 합벡터가 제일 크게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제일 클 때 얘는 상수와 같은 거예요. 얘는 고정. 그리고 얘는 변할 수 있어요. P나 Q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53P하고 54P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제 53P. 53P가 여기 있다. P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54Q 이렇게 있죠. 예. 이 두 벡터의 합벡터가 제일 클 때가 언제가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벡터 위치에 관계없으니까 요 54P 벡터를 요 53P 즉 53P가 아니라 53을 시점으로 해서 평행 이동해 봅시다. 그대로 평행 이동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3 이제 Q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요 Q가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53P 벡터하고 53Q 프라임 벡터가 제일 클 때가 언제겠냐고요. 언제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 이 벡터하고 바로 합벡터 이제 일직선 요 평행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Q도 이쪽으로 오고 P도 이쪽으로 하면은 얘네들의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이 벡터하고 여기 이제 상수처럼 취급되어 있는 요 벡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에다가 요 두 벡터를 더해주면 제일 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크기가 제일 클 때는 언제예요?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P 벡터, 53Q 프라임 벡터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될 테니까 이 벡터의 크기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였어요? 2에서 4가 됐었고 요게 53P, 53Q 두 개에서 벡터의 크기가 1, 1 해서 다 해서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려버리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어떤 단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시점을 어떻게 하든 어디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 있고 여태까지 문제 풀이들이 벡터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벡터의 문제 풀이를 할 때 우리가 최대나 최소 그리고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동점이 있고 어디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시점을 일치시킨다든지 같이 움직일 때 그래서 내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요 점이 이제 고정이라든지 얘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렇죠. 내적의 크기 같은 거는 이제 각이 어떻게 될 때 최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디를 시점을 일치시킨다 혹은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벡터가 원의 중심을 통한다면 원의 중심을 이런 써놓고만 이 원의 중심을 쓰는 것 자체는 이미 문제 풀이가 끝난 거잖아요. 사실 원의 중심을 생각해 놓는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아, 이 두 벡터가 합벡터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합으로 이제 나머지 최대 최소는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발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발상이 어려운 것은 뭐 손을 못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게 해주면서 그것을 발견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발견하고 안 발견하기 차이가 너무 크죠. 확연하게 크죠. 이렇게 해서 고정되어 있는 점을 찾고 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중하위권 애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21번 문제의 답긴 해요. 그렇죠? 아무나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찾아줬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한 방법을 여기 좀 적어봤어요. 대수적으로 할까? 좌표를 잡아볼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 기하적인 방법을 해볼까?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찾아가야 돼요. 예,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걸 해보니까 이거 여의치가 않아. 그래, 벡터의 뺄셈을 해볼까? 여의치가 않아. OP 아까 했었잖아. OP-5A, OQ-5A.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점을 한번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되는 것이지. 예,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안 되네. 이걸 하면 될까? 안 되네. 뭐 기하적인 건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은 좀 보인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저게 갑자기 어떻게 떠올라? 문제 풀이하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고요. 다음 이제 22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5제곱이죠? 예, 32예요.